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중국이 미국한테 사정없이 얻어 터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향해 미국의 공세가 수위를 높여가며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가 멀다 하고 강도 높은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동남아 정상들과 통화를 하며 우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홍콩 제재 행정명령과 관련해 홍콩 제재는 내정 간섭이다, 미국에 보복할 것이라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 양국의 갈등은 점점 극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입니다. 경제계로도 갈등은 번지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홍콩계 은행에 대한 보유 달러 구매 제한을 통해 홍콩의 달러 폐기제를 뒤흔드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정부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국 통화인 위안화를 무역 결제와 중앙은행 보유 통화로 사용하게 되면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에도 떵떵거리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퇴출을 결정한 영국에는 정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에게 큰 소리는 치고 있지만 그만큼 중국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소국이라며 사드 경제보복을 하던 중국이 사면 초과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러한 중국 때리기에도 한국만큼은 최고라며 엄지를 지켜세우고 기존에 중국이 차지해오던 것들을 한국으로 옮겨오고 있다는데요. 페페TV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체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책임론으로 중국을 공격해오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를 들고 나와 중국을 몰아붙였습니다. 미국의 전방위적인 중국 때리기가 한층 강화되는 양상을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끝내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홍콩 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을 제재하는 법안에도 서명했음을 알렸고, 중국이 민감해하는 안보와 인권, 국경 문제 등 주요 사안을 대거 포함시키며 중국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해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 구상을 추진했습니다. 미국 내부적으로는 화웨이를 비롯한 여러 중국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거래를 차단하고 증권시장 내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도 추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또한 남중국해 지역의 영토 분쟁에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뒤집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완전히 불법이라며 미국은 중국과 분쟁 중인 동남아 국가들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역시도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 당국자와 기업을 제재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보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미 의회 전문 매체 더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히면서 난 시진핑 주석과 얘기한 적이 없다, 얘기할 계획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중국과 2단계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하며 이런 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데는 관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당장은 중국과 대화하는 데 관심이 없다. 우리는 엄청난 무역 거래를 했다. 그러나 그 거래를 하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들은 전염병으로 우리를 강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중국도 화가 많이 난 듯 보입니다. 중국 당국이 미국의 홍콩 제재 행정명령과 관련해 미국에 보복할 것이라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낸 것인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최근 중국의 엄중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홍콩 자치법안이라고 불리는 법을 통과시켰다면서 이는 미국이 홍콩의 국가안보 입법을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대중국 제재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는 국제법을 심각히 위반한 것으로 홍콩 사무와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며 중국 정부는 이에 결연히 반대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의 사무는 중국 내정으로 외국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 중국의 국가 주권 수호, 홍콩의 번영, 외부 세력
세력의 홍콩 개입에 대한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도 높은 발언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미국이 홍콩을 포함한 중국 내정에 어떤 식으로든 간섭하지 말길 촉구한다. 미국이 계속 고집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겉으로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몰려 상황이 불리해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싱가포르 태국 총리와 연쇄 통화를 통해 우군 확보에 나섰습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리셸롱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에서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인류 운명 공동체 이념을 견지하면서 사심없이 최선을 다해 국제사회에 물자와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싱가포르와 함께 국제사회가 합심해 코로나19 대응에 대응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중국과 싱가포르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로 지원했고 기업인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영내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프라유 짜노차 태국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속에 중국과 태국은 서로 의지하고 역경을 함께 극복해 한 가족의 두꺼운 정을 보여줬다며 양자 무역 성장을 실현했고 양국 간 철도 건설 또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중국과 태국은 함께 지역국가 간 단합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동남아 국가들에게 다급히 전화를 돌리는 것은 나날이 높아지는 미국의 공세 속에 한 국가라도 더 아군을 포섭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씨알도 안 먹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입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떵떵거리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퇴출을 결정한 영국에는 정중하게 다시 생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지만 유럽 공략의 전초기지인 영국은 포기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영국 정부는 연말부터 화웨이의 5G 통신장비 신규 구매를 금지하고 이미 들여온 장비들도 2027년까지 철거하는 내용의 퇴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화웨이 영국법인의 에드워드 브루스터 대변인은 영국의 모든 모바일 사용자들에게 나쁜 소식이라면서 영국의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통신비는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영국에게 우리의 미래는 정치화됐다면서 이번 결정에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미국 편입니다. 한번 발표한 국가 정책을 바꿀 리는 만무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화웨이는 유럽 시장을 잃고 유럽을 잃으면서 5G 통신장비 시장에서의 패권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화웨이를 퇴출시키는 대신 미국에서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SK텔레콤과 KT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 이동통신사 가운데 SK텔레콤과 KT를 깨끗한 통신사로 꼽았습니다. 5G 이동통신망 구축에서 중국 화웨이사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대놓고 한국 기업들을 밀어주고 있는데요. 영국 정부가 화웨이의 5G 통신망 장비 퇴출을 결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 안심할 수 있는 5G에 대한 모멘텀이 구축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특히 한국의 SK텔레콤과 KT, 인도지오, 호주 텔스트라 등의 이동통신사를 열거하며 통신망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한 깨끗한 업체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수혜를 보는 기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 삼성전자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로 다우든 장관은 삼성전자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다우든 장관은 화웨이를 대처하기 위해 우선 두 통신장비 업체 스웨덴 에릭슨과 핀란드 노키아가 보호될 필요가 있다며 둘째로는 삼성과 NEC 등 다른 새로운 공급업체들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영국의 5G 구축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최근 영국 하원위원회에 참석한 김우준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이 영국의 5G 통신망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 KT가 영국의 통신사업에서 우위를 정하게 된다면 유럽 시장 정복에 초석을 다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소국으로 평가하며 무시하던 중국은 대한민국의 시장을 내어주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인데요. 미중 갈등으로 변화하는 현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언론의 상징으로 평가되는 최고 권위의 일간지 뉴욕타임즈가
그간 홍콩 지국에서 담당했던 아시아 지역 디지털 뉴스 본부 기능을 서울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홈페이지를 통해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은 수십 년간 영어권 매체들의 아시아 지역본부 역할을 해왔다면서 외국 기업에 개방적이고 중국 본토와 가까운 데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오랜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홍콩에 자리를 잡아왔지만 홍콩의 야당과 민주화 세력을 겨냥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서 현지 언론사들이 불안해하고 홍콩의 아시아 저널리즘 허브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생겨났다며 홍콩의 일부 뉴욕타임즈 직원들은 이전에 거의 문제시되지 않았던 취업 허가서 발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즈는 그동안 뉴욕 본사와 영국 런던 및 홍콩 지국 등 세 곳을 통해 24시간 온라인 기사를 공급해왔지만 국제 담당 부서 등의 내부 논의를 거쳐 내년 중 홍콩 주재 직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디지털 팀을 서울로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지로 태국 방콕과 싱가폴, 일본 도쿄도 디지털 뉴스 기능 이전을 검토했었지만 한국이 외국 기업에 친화적인 데다 독립 언론이 운영되고 있고 아시아 뉴스 시장에서 중요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등의 판단에서 서울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서울 이전은 다른 언론사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전망인데요. 현재 홍콩에선 뉴욕타임즈 외에도 AFP통신과 CNN방송,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즈 등의 외신들이 아시아 지역 거점에 해당하는 지국을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기업들의 탈중국, 탈홍콩화는 계속될 전망이고 대한민국은 이런 상황에 최적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통신 장비 업체들은 영국을 거점 삼아 유럽 시장을 점령해야 합니다. 하지만 걸림돌도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최근 한국이 하는 일 족족 시비를 걸고 어떻게든 분탕을 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언론사부터 기업들까지 한국과 일본을 대안으로 놓고 저울질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동아시아의 패권전쟁은 탈중국화의 수혜를 어떤 나라가 자국으로 더 가져올 것인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중국을 향한 미국의 공세가 자비가 없네요.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어떻게든 일본보다 우위를 점해야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기업들이 상승세이고 일본 기업들은 하락세라지만 한국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자는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도 전력을 다합니다. 하늘이 돕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중국이 차지하던 시장들 다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뉴욕타임즈뿐 아니라 다른 해외 유명 언론사들도 한국으로 거점을 옮겨올 것입니다. 일본은 맨날 지진이나 나고 방사능 터진 거 언론사들이라면 다 알텐데 일본으로 가진 않겠죠? 여기에 더해 홍콩이 차지하던 금융허브 자리를 한국이 꿰찰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